안녕하세요, 이진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 영상은 원래 강의 보고 효과적인 복습법이 제목이었는데 대본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왜 공부를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한 영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을 클릭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두려워하지만 시험은 봐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아직도 공부는 열정? 혹은 엉덩이로 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건 아니시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도 그 말 믿고 아무렇게나 열심히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저한테서 공부 못한다는 이미지는 사라졌고요. 오히려 효율적인 공부법에 대해 글을 쓰고 상품도 판매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공부법 몰라서 이론 강의만 주구장창 보는 분들, 복습할 때 오늘 배운 내용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저의 복습 방법 보시고 올바른 공부법과 공부의 재미를 꼭 찾아가셨으면 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 것이 더 중요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참고로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예시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 밑줄 작업. 강의 듣고 오늘 진도 나간 범위 내에서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을 밑줄 긋는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팁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정답 지문 먼저 밑줄을 칠하는 것인데요. 저는 강조하기 위해 빨간색 밑줄 플러스 회차 표시 플러스 출제 포인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정답 지문을 먼저 하느냐? 정답 지문은 다른 선지에 비해 5배 정도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보통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5개의 선지를 대부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답 선지만 알아도 문제를 맞추는 거니까 5개 아는 사람과 동등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잖아요. 정답 지문은 빠른 합격의 황금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 정답 지문 외의 지문도 찾아 밑줄을 이렇게 그어야 된다는 건데요. 무난한 색이나 회차, 출제 포인트를 기입합니다. 정답 지문과 좀 구분을 해주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공부의 재미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기출 문제집에다가 옮긴 선지를 모두 표시하면 미션을 클리어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공부를 다 했다라는 기준이 없는 게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우면 의지를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론 강의를 듣고 까먹기 전에 바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으로 피드백을 하기에 효율적인 공부라 볼 수 있죠. 그럼 이 질문 대답해 볼게요. 강의 듣고 복습할 때 기출문제 몇 문제까지 풀어봐야 하나요?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출문제는 나중에 문제풀이 기간 때 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은 조금만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러실 수 있는데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냥 기본서에 구매하시면 몇 문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만 해주셔도 되고요. 시간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한 권 구매하셔서 전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가도 밑줄을 치나요?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는 것만 했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하고 나서 못한 지문들만 이제 추가로 이제 별도로 옮기는 작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올바른 복습법이라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폴더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번째랑 두 번째 둘 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린 거긴 한데 오늘은 좀 디테일한 거를 보여드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건데요. 널브러져 있는 개념에 체계를 더하는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심화편입니다. 우선 개념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폴더화란 무엇이냐면 같은 수준의 개념끼리 같은 색의 형광펜을 칠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예시처럼 부동산에서 지역 분석과 개발 분석이 있고 이들은 같은 수준의 개념이니 분홍색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해 수구권이라는 개념이 속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지역 분석 아래에 속하는 개념으로 같은 색을 칠해주되 상위 개념에 칠했던 색과는 다르게 해서 구분을 해줍니다. 근데 이 폴더화는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후보자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의 목차를 따라 체계를 잡아주기만 해도 공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잘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스토리를 체계에 더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공시법에서 등기법, 등기 절차에서 등기 신청 부분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도 느낌만 한번 봐보세요. 왼쪽이 체계 구성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뭔가 딱딱하고 서로 연계성이 안 느껴져서 기억에도 잘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배운 내용 및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적어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도망가지 마시고요. 내용 무시하고 좀 설명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2번부터 시험에 나오니까 2번부터 좀 보면은 아무 명의로 등기를 못 올린다 라는 내용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할 때 태아 이름으로 등기를 못한다 이런 거 배웁니다. 학교 이름으로 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쉬운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아무나 등기할 수 없다. 아무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등기를 할 때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당사자 2명이 함께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계약을 했으면 엄마 아빠가 그 등기 신청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신청 원칙 같은 거예요. 4번은 단독 신청은 3번의 예외 사례입니다. 2명 신청이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1명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배웁니다. 그리고 5, 6번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3번에 관계자, 당사자 2명이 신청해야 되는 원칙의 예외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직접 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등기를 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구매해서 등기를 신청하려는데 거기서 무조건 해주진 않겠죠. 그래서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 해줄 텐데 그래서 그 올바른 방법이 뭐냐? 유효한 이름으로, 그러니까 태아 명의나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명의로 그 당사자가 함께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가 원칙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함께 등기해야 된다는 원칙의 예외인 혼자 등기하는 경우,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외의 사람이 등기하는 경우를 이렇게 예외 조항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목차를 제 맘대로 바꿔보면은 등기의 신청 단어는 제대로 된 등기 원칙을 배우는 파트이고 올바른 명의, 등기 신청의 당사자, 함께 등기가 그 원리인데 그 내용인데 그 예외도 배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깔끔하죠? 이해가 가셨나요? 이렇게 내용의 체계를 잡는 과정을 저는 체계에 스토리를 넣는다 라고 표현을 해요. 단순히 개념의 상황 구조를 파악하는 정도는 어렵지 않은데 스토리를 넣는 작업은 약간 공부 센스가 필요하겠죠. 이거 잘하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보고 있는 이론서, 요약서, 기본서의 목차를 백지에 쑥 써보고 너 다음에 이거 왜 배우지? 를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재배치를 해주다 보면은 스토리 넣기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공부가 재밌습니다. 제가 공부를 싫어했다가 좋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재미예요. 게임에서 주는 쾌락이랑 비슷해요. 약간 무질서한 내용을 나만의 스타일로 딱딱딱 정리하니까 그 쾌감이 있는 거죠. 제가 많은 수강생들에게 이 스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체계를 잡아보라고만 해도 다들 도움됐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습할 때 꼭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효과 있으면 댓글 좀 알려. 약간 딴 길로 샜는데 이렇게 이론서의 기출문제 표시 스토리 폴더화를 하면 진짜 자격증 시험에 핵심 무기 하나 만드신 거예요. 일단 이론서의 기출문제가 다 표시되어 있으니 여기에 표시된 내용은 반복해도 반타작 정도 확보될 거니까요. 참고로 회차별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빠진 문제 없이 모두 표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문제나 모의고사 같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내용도 문제도 이론서에 표시해주면서 덧붙여주면 무기가 레벨업 하는 거예요. 방망이로 시험 부샤부샤. 어떤 분들은 이거 오래 걸리지 않냐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완수드리기를 권유드리는데 좀 너무 힘드시다 하시면 정답 지문만 옮기시거나 아니면 폴더화 작업할 때 스토리 넣기까지는 좀 빼시든가 하시는 쪽으로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까지 해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암기는 나중에 합니다. 기출문제를 표시해서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좀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미리 하시면 무조건 좋긴 하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복습하는 방법은 이 복습하는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복습법 정리, 이거는 공부법이라기보다 이론 강의를 듣고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영상이고요. 강의 듣고 올바른 복습법을 정리해보면 기출문제를 책에 옮기기, 이 책이라는 거는 뭐 이론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의 폴더를 만들고 스토리 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 분석한 거를 PDF로 만들었으니까 응원해주시는 분들은 구매 이상으로 이진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